네, 코스피 7천 오늘 이분을 좀 모셨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게 새 정부 들어서 7개월 만에 코스피 83% 급등으로 5천 갔다가 또 한 달이 안 돼서 6천 갔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7천 가는 굉장히 속도는 가파릅니다. 물론 이란 전쟁 리스크가 약간 방해는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추가 상승 속도에 대해서. 희한하게 이제 제가 여기 출연하는 때마다 5천 한 번 넘었던 것 같고, 네. 5천 때도 아마 그게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7천 넘는, 다행스럽게 이렇게 뭘까요? 운이 따르는. 네. 그러니까 기분 좋은 날 일단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좀 뜻깊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 주신 대로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중동전 때문에 소위 고유가 때문에 고생들하는 와중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소위 이 반도체 전 세계에서 또 역대급으로 소위 한 세기에 볼까 말까한 그러한 투자 사이클에 사실상 최대 수혜국이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로 천우신조라고 하죠. 그 위치에 이런 고유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반도체의 그러한 수출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운이 따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기분 좋은 7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줘서 또 가능했잖아요. 맞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50만 주 정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중에 26만 원선 넘었고 SK하이닉스도 지난주 거의 후반 드라마틱하게 막 오르더니 또 추가적으로 오르고 160만 원 선까지 가기도 했고 여기서는 또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더 좋냐라는 질문도 나올 것 같고 둘 다 또 추가적으로 더 갈까도 궁금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냐라는 우려감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대답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1차적으로는 지금은 이 사이클 자체가 단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에 점점 방점이 좀 찍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아직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런 것 자체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겠죠. 거꾸로. 지금은 아직 그래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거꾸로 말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좀 더 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는 주가는 주식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현재 지난주 우리가 약간 슬로우했었던 그 기간에 우리가 확인됐던 것은 반도체를 비롯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내는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엄청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건 우리만의 이슈도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은 좀 아쉬운 게 빠지는 종목들도 꽤 있고 코스피는 지금 저희 우리 반도체 투톱 때문에 잘 가는데 또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망감이 교체하는 그런 이제 시장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결국은 반도체 중심의 그러한 시장 주도고요. S&P 500이 다 잘 갔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신저가 종목이 23종목인가 지금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오히려 거의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약간 그런 흐름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AI 수요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지금 역대급 투자에 돈이 지금 쏠리고 있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AI 설비 투자,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여기에 가장 큰 원동력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다음 전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AI 빅테크 설비 투자 추이를 제가 한번 다시 갖고 와봤는데 이게 올해 올 초만 해도 제가 6천억 달러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소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 4개 기업, 색깔별로 다 다른데 이 4개 기업이 연초까지만 해도 한 6천억 달러, 이것도 엄청난 거였거든요. 한 70% 성장하는 걸로 예상하고 이게 6천억 달러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현재 환율로 한 900조 원, 이 정도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되는 돈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1사분기 지나면서 이게 다 위로 올라가 붙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들이 되면서 지금 7천억 달러, 그러니까
그 소위 6,850억 달러에서 7,250억 달러 그 사이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7천억 달러 중간값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1,000조 원을 올 한 해 동안 다 쓰겠다는 얘기고 내년에 더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최대 수혜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다 이쪽이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전력 인프라, 뭐 냉각기기, 에너지 관련 그 수급 밸류체인들이 다 수혜를 받고 있다.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측이 차트를 보시면 AI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를 하면 근데 이거 연초 이후에 계속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연초가 아니라 작년 9월부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계속 상향 조정. 우리 돈 더 써야 돼, 더 써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AI 인프라 기업, 말씀드린 반도체,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는 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늘색인데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또 1사분기 지나면서 또 계단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서 AI 인프라 기업들의 이익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확실히 집중하는 건 거기서 최대 돈을 버는 거는 역시 반도체구나. 예. 왜냐하면 이번에 저 올린 데서 구글만 우리는 지금 더 투자하는 이유가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에 얘기했고 나머지 세계 기업들은 뭐 비슷한 얘기를 했긴 했지만 주로 뭔 얘기를 했냐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우리 더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돈을 쓸어 담던 빅테크들이 이제 주머니를 열고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그대로 지금 어디에 꽂히냐면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전력기기 이런 회사들의 이익으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랠리 자체가 걱정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차트만 보면 주가가 꼭 2000년도 닷컴법을 막 연상시키거든요. 네. 하지만 이유 있는 상승이다. 이익이 뒷받침되는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라도 지금 뛰어들려는 외국인들도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현재 상황은 이 상황 자체가 뭐랄까요. 걱정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다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라서 상당히 이 흐름 트렌드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닷컴 버블 같이 그때 버블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게 기업 이익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 7,300, 꿈의 7,000피 도달했고 사실 나스닥과 뭐랄까요 그 S&P 500 지수도 최고가를 쪘잖아요. 네. 근데 유가 하락 이런 부분도 밀어올렸지만 결국 기업 이익 왜냐하면 발표된 S&P 500 기업 중에 85%가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어닝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촉매제였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 워런 버핏 있잖아요. 지난 주말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을 카지노를 부속 시설로 가진 교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궁금한데, 근데 사실 이제 S&P 500 지수는 또 최고치를 썼단 말이죠. 과연 누가 더 맞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그렇죠. 의견은 어떨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시장이 맞겠죠. 시장이 주가가 잘 날아가고 있고 지금 워렌 버핏이 실제로는 이제 은퇴하고 완전 뒤로 물러선 회장직으로 물러서 있는 인 상태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장도 아니죠. 이제 완전히 뒤로 물러서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조언들을 하고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벅셔 해서웨이 사실 미국의 전체 경제를 작은 그 지구가 작은 걸로 옮겨놓은 것이 어찌 보면은 벅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또 워낙 워렌 버핏이 장기간 잘 주식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큰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할 때마다 다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거기를 좀 미심쩍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역대급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좀 줄여가면서 현금을 더미를 계속 쌓아서 얼마까지 지금 쌓았냐면 아까 우리가 700조, 7,000조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절반이 넘는 3,800조 원. 3,80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미국의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현금을 쌓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돈을 쌓고 있고 결국은 근데 투자할 때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투자에 대해서 뭐랄까 매우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보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대체 워렌 버핏은 뭐를 기다리고 있고 뭐를 지금 걱정하느냐가 사실 시장에 당연히 관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라는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뭐 조금은 폄하하는 분들은 이제 워렌 버핏 이제 다 한물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그게 맞을 수 있는데 길게 놓고 보면 왜 워렌 버핏이 저런 고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시장이 좀 과열돼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까 카지노 딸린 교회를 얘기했던 것은 그것은 아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제로데이 옵션 트레이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로데이 옵션 트레이딩이면 이제 만기가 내일이면 끝나는 거. 네. 그래서 홀짝입니다. 오르든 내리든. 만약에 내가 제로데이 콜옵션을 샀으면 오르면 돈을 버는 거고요. 떨어지면 그냥 휴지되는 겁니다. 도박성 약간 느낌이 완전 도박이죠. 예.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아니라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를 그냥 체크해서 거기서 콜옵션 제로데이를 사든 풋옵션을 사든 이걸로 그냥 내일이면 결판이 나는 그걸 이제 제로데이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이제 뭔가 미십니다.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지노인데 미십니다 하면서 내일 거에 대해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제로데이 콜옵션을 보고 카지노 딸린 이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올해 내년에 대한 이익 증가율들의 전망이 엄청 큽니다. 네. 올해 19%, 작년도 이만큼 지금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만큼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또 한 16% 거의 지금 10% 그러니까 10에서 20% 사이에서 계속 상당한 성장을 볼 거라고 그랬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성장을 한 적이 있었느냐? 평균적으로는 10년 평균은 한 8%대였고요. 네. 25년은 7%대, 거의 이제 76년 평균 보면 6%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올해, 내년까지의 이익이 이렇게 고성장할 거라고 전망하는 것은 기존 평균치의 두세 배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왜 걱정들을 하냐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높은 성장을 보였던 건 그 전에 미리 역성장을 한번 해줬을 때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역성장 없이 이렇게 계속 간다고? 이번만은 다르다고?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그 표현이 이거잖아요. 이번만은 다르다. 이거 이제 세상에서 제일 비싼 5가지 영어 단어 그러면은 this time it's different라는 이제 이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되면 정말 좋긴 하겠는데 그러면 리스크가 전혀 없느냐?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다 모든 게 잘 해결되고 무조건 이익은 잘 늘어날 거야. 라고 낙관적인 것만 있는 것 때문에 워렌 버핏이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은 뭐 유가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이익도 좋아지면서 뉴욕 시장 좋았고 우리 시장 좋았고 이랬지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급격히 오른 데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거고 그럼 증시가 조정을 받을 텐데 그런 조정의 빌미로 항상 작용되는 게 고물가, 고금리,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지워진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스크는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5월, 6월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는데 생각보다 유가가 그렇게까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안 튀네.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둔감해진 것도 있는데, $100면 뭐 견딜만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13%의 공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이게 그걸 이제 그 공급 양으로 따지면 1,40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1억 배럴 이상이 공급되다가 이것이 1,400만 배럴에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걸 뭘로 버텼냐? 작년 하반기 이후에 늘어났던 원유 재고로 지금 버텼어요. 그래서 맨 앞에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원유 재고 자체가 상당히 작년 하반기에 정말 뭐랄까요?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2025년도에 회색선인데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저희 왜 올랐었냐면 잘 기억하시면 작년 6월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 파괴한다고 공격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부터 야 이거 뭔 일 일어나는 거 아니냐 싶으면서 중동
수출 국가들이 맞아요. 다 해상에다가 잔뜩 유조선에다 예. 다 실어서 내다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해상에 쌓여있던 재고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야금야금 2달째 쓰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5월, 6월로 가면은 지난 10년 원유 제일 바닥이 2020이었는데 그걸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유가 그 13% 공급 차질이 이제는 피부에 와닿는 예.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 미국에 하나 파산했죠. 저가. 지금 유럽도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소위 부채 많은 기업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얘기에 의하면 네. 지금 만일 지금 이 13%를 그대로 유가로 좀 높여서 13%를 덜 쓰게 하려면 지금은 그래도 웬만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없게 쓰게 하려면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이론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거의 170달러, 167달러에서 최저 많이는 460달러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유 공급 차질발 유가의 그러한 쇼크가 아직은 시장에 완전히 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 간의 지금 이 교착 상태 이것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지금 저 원유 재고 부족분에 대한 그 시간이 날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5월 하반월로 갈수록 저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유가를 좀 잘 체크하시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 자체가 아까 우려하셨던 고유가는 고물가로 연결되고 고물가는 고금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고금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우리 AI 투자에도 문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AI 투자가 이제는 다 내가 다 돈 벌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작년에 사모대출 이슈 때문에도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빚을 내서 지금 AI 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부담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원래 시장에서 기대한 AI 투자의 그로스를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사실은 저희 고유가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사실은 그 소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이 AI 랠리를 즐기되 고유가가 지속될 거랑 오히려 더 튈 수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도 열어두면서 잘 관찰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꿈의 7,000피까지 왔습니다. 그럼 또 우리의 과제는 7,000피 안착을 위해 또 힘을 쓸 텐데 거기까지 가는데 일정 부분 방해물이 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 분석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현명하게 투자 전략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